이제 99페이지로 가시면은 감정 평가라는 걸 봤을 때 정의가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매기죠.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밸류라고 하고 얘를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넘겨보시면은 어디를 먼저 제가 잡냐면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는 게 있죠. 처음 하시기에는 5번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동그라미 5번.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부터 이제 보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이제 평가의 가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중개사가 이 가격에 대한 걸 이제 전문가인데, 자, 지금이 12시면은 아까 한 10시쯤에 이 물건이 뭐 20억에 거래가 됐대요. 그냥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요. 그죠? 그럼 과거에 지금 거래가 됐다는 것은 매도자가 지불된 금액이죠. 그럼 요거는 20억이다 하고 저한테 얘기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지금 거래가 됐습니까? 중개사가 이제 전문가예요. 가격이라는 건데, 평가사는 어떻게 돼요?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죠? 평가사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이게 거래됐던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상가라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철역이 뚫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럽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평가사는 장래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장래. 그죠? 그럼 장래가 만약에 여기가 전철이 뚫릴 것 같다. 그럼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럼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거든요. 여기서 현재라는 자체는 이제 평가사가 전문가다. 그렇게 봐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라는 자체는 주어진 시점에서 딱 하나를 매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어진 시점에서는 딱 하나지만은 가치라는 거는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원적 개념입니다. 그럼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그럼 주관적이겠죠.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생각이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다, 구체적이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먼저 추천하는 것은 과거값과 현재값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그냥이다, 과거의 값이다. 이건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누가 전문가다? 중개사. 근데 가치는 현재 입장에서 그냥요, 장래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전철이 장래에 뚫리게 되면은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편익을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한 대상 부분에 대한 현재 값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현재 값을 매기는 사람은 이 평가사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평가사예요? 여러분들은 중개사예요? 그러면 실제 거래됐던 그런 거래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답에서 실거래 가액. 그런 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실거래 가액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평가사는 그렇지 않아요. 평가사는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이거 20억이요. 그러면 얘한테 수수료 안 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되죠. 얘기해봐요.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거든요. 지역 분석을 해서 지금 여기가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릴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GTX가 막 지나가고 KTX가 막 지나갈 것 같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상가가 생겼다. 우리가 또 인구가 많아졌다. 이런 것들은 그냥요, 장래예요. 맞아요. 네. 지금 내가 매기라는 것은 장래를 매기라는 거야, 현재 가치를 매기라는 거야. 그럼 현재 가치로 매기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가치를 매기는 이 가치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다? 평가사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평가사마다 그냥이다, 가치가 다르다. 주관적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격은 그냥요, 과거의 값이에요. 가치는요, 현재 값이라고 나왔거든요. 이해갔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양가로 이번에 가격과 가치에 대한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가치를 먼저 판정합니까? 그럼 가격으로 매기죠? 그럼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의 본질은 가치가 있고,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나 지금 동그라미 1번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다시 할게요. 이제 먼저 가격부터 생각해야 돼요. 가치를 먼저 판정해야 돼요. 그럼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본질은 뭐다? 가치이고, 가격은 누구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가치는 합해 매겨로 가격이 되며, 그 다음에 가격은 또 가치 합해적 표현인데, 자,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겠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겠죠? 여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3번. 가치는 제가 무슨 쪽이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추상적.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했죠? 그러면 가격은 무슨 쪽? 객관적,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이 장래가요.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뚫리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막 공동묘지가 들어서거나 막 이러면 가치 떨어지죠. 그러면 장래는 플러스만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치라는 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로 회귀돼요. 회귀 되면서 가격과 가치가 그냥입니까? 일치합니까? 장기적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입니다.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치는 높은데 금매나 경매 물건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좀 싸게 나옵니까? 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가치보다 비싸게 나왔어요? 싸게 나왔어요? 그럼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사죠. 대답은 잘해요. 그러면 수요가 막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정되면 가격이 조정돼요.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가치로 이제 회귀된다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같아서 장기에는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 단기는 같다, 다르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같다, 다르다. 여러분들 왜 괴리된다는 얘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괴리는 등진다는 거거든요. 같다, 다른데 장기는 다릅니까? 장기는 일치합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 가격과 가치가 단기는 일치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에는 자, 뭐가 바뀌었죠? 가치가 바뀌었어요? 가격이 바뀌었어요? 가격이 가치로 회귀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과 가치가 나중에 가서는 장기적으로 일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6번을 가볼게. 자, 우리가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 하나를 매기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그냥입니까? 딱 하나입니까? 하나죠. 중개업소가 갖고 이 물건이 얼마예요? 했더니 지금 20억에 거래도 20억인데요. 눈이 오면 1억 빠져요. 미친놈이지, 그죠?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다 딱 하나다? 하나인데 이건 가치는 주관적이죠. 그럼 가치는 하나예요? 많아요? 많다는 거죠. 저 6번 하고 있어요? 뭐의 다원적 개념이죠? 가치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많아서 대상부동산의 가격은 실제 지불된 과거의 값이지만 일정 시점에는 하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가치는 장래기 된 현재 값으로서 그냥입니까? 가치는 다양합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참고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우리 부동산은 한 번 쓰면 없어져요? 오래 가요? 그럼 비내구재예요? 내구재예요? 그럼 오래 가죠?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빵을 먹으면 없어지죠? 그럼 빵은 가치라는 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빵집에 갔는데, 자, 봐봐.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이야, 오래 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건물은 내구성이 있어서 주택은 내구성이 있는데, 오래 가기 때문에 토지를 사두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장래를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장래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래요? 요새 신도시 발표했죠? 그럼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냥이야, 밀당을 샀어. 샀죠? 이거 바짝바짝하네? 그럼 그냥 있어? 이건 오래 가. 오래 가기 때문에 장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장래에 여기에 신도시가 한 5년 있다 생긴다면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면 빵은요, 그냥입니까? 오래 안 갑니까? 그러면 장래에 3년 있다 빵값이 올라간다고 지금 빵값 올라가? 안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상한 얘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래 가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위에 내구재와 비내구재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건 내구재예요, 비내구재예요. 그러면 내가 빵을 샀으면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에 교환하면 되죠. 그럼 가격이나 가치는 개념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항상 가격 가치가 일치하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오래 가요. 가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장래에 대한 효용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에서는 그냥입니까? 이 장래라는 게 중요합니까? 장래에 기대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와 시장에서 지불된 가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같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조정은 됩니까? 조정은 돼서 아까 요거 지금 보고 계셔요? 그냥이야 금매로 나왔어. 비싸게 싸게 가치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싸게 나오니까 안 사사. 왜 반말해? 그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니? 올라가요. 어머나! 가치 올라갔니? 가격이 올라갔니?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조정되면서 회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는 그냥이다 다르다. 다르죠. 장기 일치하다는 거죠. 그럼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건 우리는 그냥이다 오래 간다. 영속소 때문에 장래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가치와 가격이 같다, 다르다. 그냥이야 글씨도 틀려. 영어 틀리죠? 아시겠죠? 이렇게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되셨어요? 다시 할게요. 지금 중개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중개사는 그냥입니까? 과거의 값입니까? 그럼 실제 지불된 거래된 값을 제시하는 거죠. 대답해 봐요. 근데 평가사는 그런 게 아니죠. 평가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여기 시장 조사를 해야 돼. 지역 분석을 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파악해 갖고 그냥이니까 장래를 봅니까? 장래를 봐요. 그래요? 근데 장래는 이익만 있어요? 비용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사한테 매기라는 것은 장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죠. 장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야 되죠. 그럼 현재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가치를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평가사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하나 매기니까 그냥이야 하나야. 하나죠. 가치는 여러 개죠. 그럼 가치는 굉장히 그냥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면서 수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치는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그럼 지금 가치와 지금 시험 아직 붙었어? 아직 안 붙었어? 그럼 오늘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근데 나중에 내년에 합격을 했어. 그럼 이 가치가 어떻게 돼? 이거 버려야 돼? 그죠? 교수님은 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소장하게 쓰는 사람인가? 얘 버려버리는 사람인가?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같다, 다르다. 왜 달라? 글씨가 틀리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 입문서가 하려면 그냥 내용을 다 적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시면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형성 요인이 있는데 그 형성 요인이라는 자체도 다 표현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시는데 형성 요인과 무슨 요인이 있어요?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평가사는요, 과거를 따져요, 장래를 따져요. 장래죠. 그렇죠? 장래가 중요한 거죠? 가만히 있어야 돼? 돌아다녀야 돼?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물건부터 봐야 돼요? 그 지역을 파악해야 돼요. 파악해야 되죠. 근데 전국적인 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형성 요인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적어드리면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가치를 판정하기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 이런 걸 봐요. 도대체 얘는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 요인이란 지금 여기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게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 여기 이제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전국적인 걸 봐요. 그럼 일반적은 그냥입니까? 전국적입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내가 전국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자, 지금 이 부동산이 계속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그럼 투기가열지구로 묶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아직 지역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 전반적인 거죠. 그래요? 그럼 내가 투기적으로 묶이면 난 다른 거지. 그죠? 그러면 지역이 없어, 지역이 있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딱 여기 있는데 여기에 개별적인 부동산인데 요 지역적이 투기적으로 묶이면 내가 위험한 거지? 그러면 지역적 요인은 그냥요 지역 요인을 보는 거예요. 조율 보고 개별적인 거는 개별적인 요인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다시 할게. 먼저 일반적인 상황은 지역이야, 전국이야. 전국. 그래서 그 투기가열지구나 투기지역 규제에서 행정적 요인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 전국적인 그러한 규제가 그냥니까 내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그거는 그냥요 지역적 요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나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럼 나 개별적 요인에 열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개별이 먼저예요, 지역이 먼저예요.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3에 보시면은 제목 좀 불러봐 주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먼저 하는 게 무슨 분석이라고요? 지역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게 가치 형성 요인이 끝나면 가치를 발생시키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봐요. 발생 요인. 자, 우리 부동산은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죠. 완전 경제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될 터러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바로 가격 결정되기 어렵죠. 그럼 가치를 매기는 평가사가 그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본다는 얘기죠. 요인을. 그래서 처음 하시기 때문에 자, 거기 밑에 가시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대한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효용성. 자, 부동산의 효용성을 찾아요. 효용성, 유용성. 우리한테 어떤 그 효용과 만족을 주는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주거용은 수익성이 중요해요, 좀 쾌적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상업용은 쾌적하면 손가락 빠니까 그냥이야 수익성이 중요해. 수익성이 중요하고 공장은 잘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장, 공업용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봐봐. 만약에 자, 우리가 일반적 요인에 내 지역에 KTX가 지나간대.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가죠. 경제적 요인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내 지역에 3번 출구에 자 3번 출구에 만약에 어떻습니까? 전철이 뚫렸다. 교통체계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 주거용이 자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맞아요? 그러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편리성, 수익성, 이게 효용성이에요. 우리한테 얻는. 그럼 용도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요? 그럼 편리성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부동산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러면 가치를 그냥 시켰습니까? 발생시켰습니까? 발생시킨 요인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가요. 그냥 효용이 있잖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내용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걸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부중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땅이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런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토지에 대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얘가 희소하다는 것은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희소하다는 건 공급이 많다, 공급이 적다.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이 가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다 상호 결합돼서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효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이 없어요? 유용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본인한테 유용성이 없으면 풀어주세요. 있어요. 그런단 말이야. 예? 공기는 그냥입니까? 유용성만 있습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요. 공기는 그냥이야? 존재량이 많아요.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지금 마시는 거를 지금 돈을 내지 않잖아. 돈을 내? 10,000원씩 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라는 게 없다는 거야. 얘기 좀 해보지? 왜 이러지? 자, 그러면 토지잖아, 지금 토지? 토지는 부동산이지? 그냥이야? 희소성이 있어. 절대적, 상대적. 그럼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존재량이 많아요? 적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 씨. 이해하셨죠, 그죠? 힘들어, 씨. 자. 강사 얼마나 힘든데, 씨. 다음 유효수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지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유효수요. 그 다음 이제 하나가 이제 또 있는데 부동산이 이전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전성 있어요? 이전성은 자, 우리 부동산은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이전합니까? 물건을 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물리적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거죠. 권리가 이전돼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다 결합해야 되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치의 발생 요인이에요. 그러면 밑줄 쳐봐. 하나만 있어야 돼? 상호 관련돼서 결합돼야 돼. 결합된다는 것은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요? 자, 아까 공기는 그냥이에요? 유용성은 있었어요. 상대적 희소성이 없으니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상호 다 결합이 됩니까? 결합이 돼서 이 네 가지를 다 형성한다면 가치 발생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효용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 주거형이 변수를 틀리면 편리성이 증가하니까 수요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해요? 정말이에요? 상대적 희소하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유효수니까 수요는 다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은 물리적 이전이에요? 권리의 이전이에요? 법률적으로 요인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봐봐. 중요한 것은 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보여줘요.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 거꾸로 하면 틀려요. 그 무슨 말이냐? 여기가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여기에 주거의 편리성이 증가한 거죠. 맞아요? 응?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전철 뚫린 게 아니지. 그럼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가시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효용, 상대적 효성, 유효수, 이전성 등 가치 발생 요인의 결합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가 형성, 유지, 수정, 파괴되는데 미쳤죠? 국어를 잘해야 돼. 이러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슨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줘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할게. 날 봐봐.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인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요.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형성 요인이죠. 맞습니까? 그럼 자, 이 순서가 자, 발형이 맞겠어요? 형발이 맞겠어요? 형발. 형발. 그래서 옛날에 우리 형이 큰 형이 있었는데 발이 커요. 그래서 형발. 형발이 뭐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준다는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2번. 가치 형성 요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이라는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가 나오면 우리가 이 요인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적은 인간과 관련돼요. 그냥입니까? 여기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까? 증가하고. 아까 전철 뚫린 거 있었죠? 교통체계 나중에 적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되니까 교통체계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 전철이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고 행정적은 아까 규제라는 게 있었죠. 맞아요? 그럼 관련이 없겠어요? 관련은 있겠어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래요? 그냥요,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려요. 투기가 발생하죠? 누가 개입해요? 전부 다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관성, 연관성은 서로 영향을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항상 고정적이겠어? 여기가 변하겠어? 변한 걸 따라서 유동성, 융통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다시 갈게요. 자, 이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치계. 그럼 형성 요인은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지만 무슨 쪽 요인이 있어? 불러봐.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일반적은 그냥이야 전국에 영향을 줘. 전국. 투기가열지구를 묶인 거고. 그렇지? 개별은 그냥이야 그 지역에 영향을 줘. 그러면 내 지역이 투기가열지구로 묶였지? 그럼 그냥이야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줘.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로 관련이 없다, 서로 연관돼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줄이게 되면 그냥입니까? 인구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서 규제를 할 수 있죠? 맞아요? 연관성이라는 건 그냥이야 서로 관련이 있어. 항상 고정적이야 변해. 유동성으로 항상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발령이야 형발이야? 형발 이렇게 외워지는 거죠. 그렇죠? 아 힘들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 여기 주거형이 그냥이야 편리성이 증가해. 위험성이 증가하죠. 그럼 그냥이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유용성만 있어야 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 공기는 유용성만 있는데 희소성이 없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있습니까?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가격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는 게 있어서 상호 결합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발생 요인입니까? 발생 요인. 그래서 우리가 효상 유의라고 암기하시는데 얘는 없지만 지금 일지계라는 것은 발생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야? 형성 요인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자, 갈게. 시험장 가셔서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 형성 요인, 발생 요인이 어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답 잘해요. 집에 오면 다 까먹어요. 우리 형이 발이 커요. 누가 커요? 형발이 커요, 형발. 나도 초라해요. 무슨 발? 그 무슨 요인,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죠. 맞습니까? 그럼 형성 요인은 일지계라는 얘기죠. 발생 요인이 일지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지계예요. 그렇죠? 그냥이야 우리 형발이 크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형발. 형이 아침 일찍 깨요. 그럼 발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 힘들다. 이해하셨어요? 네, 최대한 노력한 거야. 이문서에서 내용이 없단 말이야. 이걸 갖고 여러분 가르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무슨 발? 형발. 무슨 요인이 무슨 형성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그죠? 형성 요인이 일지계죠. 형이 일지계니까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은 형성 요인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내가 차분하게 갈게. 지금 중개하고 있어? 평가하고 있어? 뭐 하는지도 알아요? 평가하고 있어, 지금. 감정평가. 그렇죠?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은 내 부동산을 얘 의뢰했으면은 얘는 그냥입니까? 전국적인 걸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대체 해봐요.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이 지금 너무 좀 과열되어 있으니까 투기 과열지구를 묶는데요. 그럼 그냥요 전체적인 거예요. 근데 내 지역을 묶을 수가 있죠. 내 지역이 재수없게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어요. 그냥입니까? 지역적 요인입니까? 그럼 나는 그냥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토지와 건물에. 이 가야 되는데 형이 그냥이야 일직계. 그럼 형성 요인이 일지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품 마시고 난리 나는데 그냥이야 영향을 줘 얘네들이. 유기적이에요. 다 추진해서 됐던 거였어요. 그럼 여기 만약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니까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항상 고정 쪽에요 변해요. 형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철이 뚫리게 되니까 그냥입니까? 여기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발생 요인은 요 하나만 있었다고 됩니까? 상호 결합이 돼야 됩니까?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유용성은 공기는 있지만 상대적 희소성은 없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이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가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냥 수요, 유효 수요. 물리적 이전, 권리 이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발생 요인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 따라 일지계 지역과 개별이 있죠.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데 얘는 별표 2개 주세요. 너무 잘 나와요. 찾았어? 그러면 내가 그냥이야 먼저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을 가요. 갑니다. 자,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요. 여기에 이제 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의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 이 경제적 감가랑 이제 기능적 감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부적인 것만 봐야 돼요. 외부 환경도 봐야 돼요. 그러면 내부적인 게 먼저겠어요? 환경이 먼저겠어요? 환경이 먼저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주병진 씨 아시죠? 그 집 굉장히 그냥입니까? 아내가 좋습니까? 또 언제 봐서 TV는? 그럼 거기에다 인테리어 엄청 잘 해놨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평가사한테 평가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럭셔리 해가지고 막 화장실도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여기 뭐 막 럭셔리해요. 그죠? 이건 그냥이에요.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게 개별 분석이에요. 맞나요? 그럼 내부 분석이 먼저 하면 된다 안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내부적은 잘 깔려가지고 아주 어떻습니까? 안에 그 내부적 주명진 씨 보세요. 사우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아주 좋단 말이야. 따봉에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얘가 또 어떤 주인이 막 술도 먹인 거야. 평가를 좀 해달라고 올리라고. 그죠? 그래갖고 얘가 기분이 좋아갖고 뿅 가갖고 담배 피려고 싹 열어봤는데 주위가 공동묘지야. 웃지도 않아. 그러면 얘는 먼저 무슨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지역 분석이죠, 지역 분석. 그죠? 개별 분석이 먼저다, 지역 분석이 먼저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어떤 분석을 먼저 해야 돼?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지역 분석을 선행해야 돼요. 그죠? 지역 분석을. 선행. 그럼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평균적인 이용을 먼저 봐요. 그 이용을 따라서 표준적 이용, 이용이라고 그래요. 표준적 이용, 평균적인 이용을 봐요. 이용을 판정합니다. 판정하고, 근데 지역만 봐야 돼요. 이제 대상 부동산을 봐야 돼요. 자체 보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이 나중에 후행한다는 얘기죠. 후행해서 나중에 봐요. 그러면은 다 상업용이라면 나도 상가로 이용해야 되죠?
그냥에 대해 아주 잘 이용해야 돼요. 따라서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을 따지거든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 사시면 먼저 물어보는 게 몇 층짜리 몇 년 된 아파트부터 물어봅니까? 그 지역부터 물어봅니까? 그래야지만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내 부동산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는 가격 수준을 알아봐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이죠. 가격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구체적인 가격을 매겨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합니다. 가격 판정.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갑니다. 어떤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보세요. 선지표, 후계최. 그러면 선행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이 나와줘야 되죠. 얘는 이제 채용을 나오고 지역 분석은 또 이 채용에 대한 판정에 대한 방향을 또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어느 분석이 먼저예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럼 지역 분석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세 번째 줄 보시면 표준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격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두 가지만 박스 쳐놓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쳤어요? 그럼 2번 표준적 이용이란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을 말하며 가격 수준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 치셨죠? 네, 개별 분석합니다. 개별 분석은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개별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 부동산의 지역적 요인이에요. 당연히 개별적인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최유효 사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치세요. 이게 바로 최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수준입니까? 구체적인 가격입니까? 구체적인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것만 치세요. 치셨어요? 그러면 개별 분석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의 채용 상태를 가서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표준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상 부동산 채용은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다시요. 자,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그럼 지역 분석은 후행이다, 선행이다. 채용이 나와야 돼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요. 그 다음 후계체라는 건 개별 분석은 선행이에요, 후행이에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요, 채용을 판정해요. 채용을 판정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지금 지역 분석은 이 대상 부동산을 파악했습니까? 그 지역의 시세입니까? 가격 수준이죠. 이게 봐요. 그다음에 수준. 여러분 수준 있으세요? 없어요? 수준 있어? 이게 수준이죠. 수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개별 분석 지역에서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수준이 들어갔어요. 그냥 가격만 들어갔어요. 가격만 들어갔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가격을 매기라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지역 분석은 그냥에 대해 표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입니까? 수준입니까? 수준이죠. 할 수 있어요?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가죠. 따라해보세요. 준, 표준, 수준. 그 표준 나오면 수준이 나와야 돼요. 수준 좀 있어 보세요. 그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 그럼 표준 나왔다. 가격이야? 가격 수준이야? 수준이죠. 아시겠죠? 그죠? 분위기 안 좋아?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면 채용이야? 표준 쪽이야?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가격을 매긴 겁니까? 그 평균적인 겁니까? 평균적이라는 거는 시세잖아요. 가격이 나와야 돼요? 수준이 나와야 돼요? 수준이 나와야 되죠. 그 가격 수준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어떤 분석을 먼저 선행합니까? 채용입니까? 표준적 이용입니까? 표준적으로 판정하고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 붙어야 돼요. 붙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개별 분석은 표준적 이용이에요. 채용을 판정해요. 구체적 가격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따라봐. 표준
수준. 그 표준 나오면 수준이 나와야 되지 가계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대답은 잘하시는데 모의고사 나오면 굉장히 틀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 지역은 따라봐. 지역 분석. 그러면 부동산을 분석하겠다는 거야? 지역을 분석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참 쉽죠? 지역 조정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거기 지역 요인을 보는 거지. 그래요? 채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을 봐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을 봐요? 수를 보고. 얘는 개별 분석이면서 채용을 판정하면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면 지역 분석은 채용의 판정이 그냥입니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판정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채용에 대한 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가는 건 그렇고, 우리가 페이지, 100페이지 가셔서 다시 한번 봐요. 이게 어렵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렵죠? 사람이 솔직해져야 돼. 쉬워, 어려워? 왜? 평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볼게요. 100페이지로 갑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치와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우리가 과거의 값을 얘기하는 건 중개사죠?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는 그냥이다, 가격이다. 현재는요,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가치 가격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갑니다. 가치와 가격이 나왔었는데, 가격은 그냥이요, 과거의 값이에요. 가치는요, 현재의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그냥입니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얘가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가치와 가격은 다르죠? 단기는 그냥입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장기는 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치와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형발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지계. 이 세 가지. 그러면 형성 요인의 일반적 요인을 본다면 항상 서로 그냥입니까? 영향을 줍니까? 항상 변화죠, 그죠? 그 다음에 형발이라고 하니까 형성 요인이 무슨 요인에? 발생 요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 교통체계가 바뀌죠? 그러면 주거의 편리성이 증가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하나만 있어야 돼? 서로 결합돼야 돼. 그러면 유용성만 있어야 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 그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전성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형발이라고 암기하라고 했나요? 근데 그렇게만 암기하지 마시고, 무슨 뜻을 얘기한 거예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고,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지만 형이 일지계죠? 그럼 형성 요인은 어떤 걸 외우셔야 돼? 일지계로 외우셔야 되죠. 맞습니까? 어떤 분석을 먼저 선행하죠?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해요. 그죠? 그러면 선지표. 그럼 지역 분석은 채용을 판정해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표준. 뭐가 나와야 돼요? 수준 나와요. 이 수준을 보는 것이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행은 개별 분석은 채용을 판정하죠? 구체적 가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유력한 거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